다음 위건 아틀레틱 데리고는 결승전도 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상도 받았어요. 감독상.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절대 원 오브 더 마틀이 아니에요. 절대 못하는 감독은 아니다. 3백 축구를 구사하고 가운데 미드필드 둘을 넣어놓고요, 양쪽 풀백을 벌려놓고 위에 3명의 인사이드 윙어를 쓰면서 3-4-3 전술을 즐겨 쓰는 마르티네즈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좋아해. 아시안컵 우승, 월드컵 16강, 8강 이거를 목표로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마르티네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티네즈 감독님은 73년생 49세입니다. 선수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스페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자라는 팀에서 B팀에서 활약을 하다가 A팀에 들어갔고요. A팀에 들어갔다가 발라구에로라는 팀에 가서 27경기를 뛰고 위건 아틀레틱에 가서 187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가서 뭐 마더웰에서 뛰고 또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월솔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스완지 시티 가서 또 122경기, 그 다음에 체스터에 가서 31경기를 뛰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국가대표 경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감독 커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스완지 시티에 이제 감독을 하러 가셨어요. 2007년부터 2009년, 그 다음에 위건에 가서 2009년부터 2013년, 그 다음에 에버튼에서 2013년부터 2016년, 그 다음에 벨기에에 가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이라는 감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감독님이 정말 그렇게 못했다 라고 하면 6년 동안 감독을 했었을까? 벨기에에서. 그리고 일단은 마르티네즈 감독님이 위건에서 그렇고 스완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완지에 갔을 때 11경기 동안 1패를 한 적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축구를 구사했었던 스완지 시티예요. 빌드업 축구도 가져갈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수비할 때도 은근히 단단한 수비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좋은 축구를 구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스완지 데리고 챔피언십으로 승격시켰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감독이 아니야 절대. 그 다음에 스완지에서 2부에서 활약을 하다가 위건 아틀레틱으로 이적을 했죠. 다음 위건 아틀레틱 데리고는 결승전도 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상도 받았어요. 감독상.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절대 원 오브 더 마틀이 아니에요. 절대 못하는 감독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마르티네즈 감독님이랑 훈련을 해본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훈련 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배워야 돼. 우리 선수들한테 아주 좋은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국가대표 감독에 포커스를 주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할 때 16강을 바라보고 감독 선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좋아해. 아시안컵 우승, 월드컵 16강, 8강 이거를 목표로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을 통해서 이런 감독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빼낼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바라보고 돈 투자해야지. 여러분들 돈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세요? 그냥 투자해요? 아니잖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장기 투자해라. 주식을 넣어놓고 보지 말아라. 물론 그 주식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거꾸라지면서 지금 장기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화가 났을 거야. 근데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 투자라는 게 미래를 보고 내가 이 팀의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단타야. 다 그냥 다 단타 들어갔다 뭐해. 슈틸리케한테 물리기만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오 주가 올라간다, 오야 레마드리드 오 하다가 단타 물려가지고 축 쓰고 있잖아. 그런 거 단타성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위건을 데리고 FA컵을 우승했었습니다. 물론 FA컵을 우승하고 강등 당했어 그 해 위건이. 근데 어쨌든 간에 위건을 데리고 FA컵을 우승한다? 그것도 맨시티를 상대로 쉬운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에버튼에서의 뭐 이런 역할도 있는데, 벨기에에 가서 어쨌든 간에 3등을 했습니다. 3등. 그 벨기에에서 3등을 할 때 그 시즌을 보면 일본한테 지고 있을 때 일본을 3대2로 역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을 2대1로 이겼고, 그 다음에 준결승에서 프랑스한테 졌는데 4강전에서 잉글랜드를 2대0으로 이기면서 3등을 했던 감독이에요. 그러면 과연 황금세대를 이끌어서 월드컵 3등을 했다,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동메달 있는 사람이야. 동메달. 월드컵 동메달을 땄어. 근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황금세대 데리고 이 정도밖에 못했어? 라고 비판을 받기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다고 그 전에 예를 들어 벨기에가 아무리 황금세대라고 해도 그 벨기에 스쿼드가 그 전까지 막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막 날아다니던 나라는 아니잖아. 뭐 벨기에가 최근에 뭐 월드컵을 우승해봤고, 벨기에가 원래부터 막 잘 나가고 막 원래부터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난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물론 탈락을 했지만 선수가 골대 앞에서 골 못 넣는 거는 어떡하겠어.
골 넣는 선수를 그럼 기용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그거는 내가 서 있어도 4개 중에 하나는 넣었을 거야. 루카쿠 자리에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나였어도 한 골은 넣었을 거야. 그거 못 넣어버리는데 좀 어떡하란 말이야. 물론 그걸 또 쓴 감독이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마르티네즈의 이 축구 어떤 축구인지 약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3백 축구를 구사하는 마르티네즈입니다. 3백 축구를 구사하고 가운데 미드필드 둘을 넣어놓고요, 양쪽 풀백을 벌려놓고 위에 3명의 인사이드 윙어를 쓰면서 3-4-3 전술을 즐겨 쓰는 마르티네즈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 전환을 하면서 윙백들이 이 자리에서 축구하는 걸 굉장히 추구하고 윙어들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런 사이사이 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축구를 굉장히 추구하는 마르티네즈 감독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또다시 미드필드를 거쳐서 반대 전환을 가져갑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반대 전환을 가져갔을 때 여기 있는 서 있는 윙어들이 뭐하냐, 이런 대로 사이사이로 계속 침투해주는 축구를 합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제가 벤투호가 기본적인 빌드업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벤투호 축구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요 지역에서 이 2선 침투하는 축구는 조금 별로였어. 이 후방 빌드업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힌 축구를 구사했어요, 벤투호가. 근데 여기서 뭔가 이런 완성적인 움직임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건 다음 감독님이 온다면 퍼스트 페이즈, 세컨드 페이즈, 서드 페이즈가 있으면 요 파이널 서드 페이즈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요, 미드필드 데브라이너가 이제 도와주러 가면서 이렇게 공을 돌릴 때 누군가는 계속 띄워주고 누군가는 계속 요 사이드로 오면서 로테이션 축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볼이 나오면은 반대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반대 전환이 될 때 여기 서 있는 이 3백 중 한 명 있죠. 이 3백 중 한 명을 은근히 전진시키는 걸 꽤나 좋아하는 마르티네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금 보면 사진을 몇 개나 거쳤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볼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르티네즈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선수가 누굽니까? 루카쿠예요. 루카쿠. 지금 보이잖아요. 루카쿠로 딱 등딱 한 명 가운데 딱 박아놓고 계속 윙어들이랑 윙백들이 침투하면서 축구하는 거. 조규성 딱 이거 할 수 있잖아. 조규성이 여기서 이거 축구해주고, 오른쪽 윙에 이강인 들어가고, 왼쪽 윙에 손흥민, 황희찬 둘 중 하나 들어가고, 미드필드에 뭐 백승호랑 황인범, 백승호랑 이재성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황인범이랑 이재성 들어갈 수 있고, 3백이라고 치면 김민재 가운데, 권경원 왼쪽, 오른쪽에 이제 조유민이 됐든 정승현이 됐든 제2의 제3의 센터백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축구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거쳤다가 반대 전환 또 되는데 항상 여기 사이드에 한 명 벌려있는 거 보죠. 우리나라가 한 축구를 그대로 할 수 있는데 3백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다시 공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2선 침투하는 선수 또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짜임새가 제대로 짜여있는 팀이에요. 그냥 황금세대 넣어놓고 축구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짜임새를 완벽히 가져가고 본인들이 어떤 축구를 구사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알고 축구를 하는 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다시 가운데 두니까 이 선수 어떻게 돼? 또 골대 쪽으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게 데브라이너가 요 패스 넣어주면 사이드에 벌려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요 윗선에 과연 몇 명의 선수가 대기하고 있는가, 요게 중요하죠. 근데 요런 거를 잘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일본이랑 했던 경기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백, 오른쪽 윙백, 왼쪽 윙백, 왼쪽 윙 스트라이커, 오른쪽 윙 미드필드 둘, 공이 나오게 되고 이 풀백이 뛰어나가죠. 이 풀백이 뛰어나가면서 이 센터백이 한 칸 올라오면서 이 축구를 구사하고요. 이렇게 3백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서 가운데 서 있는 선수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윙백 보고 패스 넣어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 올리는 전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비 전술이 어떠냐, 요것도 좀 보여드려야겠죠. 수비 전술. 자, 그래서 3백을 어떻게 수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5백 수비를 가져가고요. 미드필드 둘을 넣어놓고 왼쪽 윙, 오른쪽 윙,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이렇게 해서 5백으로 수비를 가져갑니다. 상대가 이렇게 4백으로 빌드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벨기에 팀이 주로 압박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압박을 하냐 하면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드 둘 올라가주고 윙어들 전진해주고 윙백들이 같이 올라가주면서 축구를 가져가죠. 그럼 요 상태에서 볼이 센터백에서 볼이 이렇게 들어가면 풀백이 압박을 나가고요. 이 미드필더를 미드필더가 잡아주고, 여기 있는 미드필더를 또 이 미드필더가 잡아주고, 반대쪽 윙어가 땡겨오면서 공격수가 살짝 요런 느낌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패스가 잘 돌아서 만약에 일로 넘어갔다 하면 당연히 윙백이 나오면서 이 윙어가 버리면서 이렇게 압박을 와주고, 여기서 센터백 한 명이 이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로 가면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여기서 이 미동을 안 한다 하면 이 센터백이 살짝 땡겨주면서 요런 식으로 오히려 좀 5-4-1 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수비, 요 질책 수비를 은근히 좀 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수비를 하고요. 만약에 이 볼이 다시 뒤로 가서 반대로 전환이 됐어.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이 볼이 만약에 여기로 들어갔다 하면 이제 이게 데브라이너라고 치면 데브라이너가 압박을 나가서 이 볼이 뒤로 가면 데브라이너가 이걸 끝까지 가요. 데브라이너가 이걸 끝까지 가면서 아예 압박을 그냥 여기서 한번 묶기로 시작하면 그냥 묻어버리는 축구를 가져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묻어버리는 축구를 가져가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의 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풀려 나왔어, 뒷공각 킥이 나오고 상대가 쭉 뛰어와서 요 공을 잡았다 하면은 또 빠르게 포기할 줄 아는 팀이긴 해요. 빠르게 내려와서 우리가 월드컵에 본 것처럼 덴동커, 알더웨이트, 베르통원, 왼쪽 백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수비를 가져가고, 미드필더도 다 안 내려옵니다. 데브라이너랑 루카쿠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치면은 그쪽에 가까운 윙어, 미드필더, 반대쪽 윙어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루카쿠나 데브라이너 둘 중 하나 이렇게 내려와 주면 여기서 이 공을 뺏으면 빠르게 데브라이너한테 연결해서 다시 역습을 치는 요런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님의 연봉 한번 봐볼까요? 월드컵 전에 연봉이 46억. 이 정도면 합리적인데? 야, 46억이면 찔러볼만 한데? 그렇지 않아요? 벤투호도 다 합쳐서 30-40억 들었잖아, 사단해서. 그러면은 우린 싸잖아. 봐봐,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으로 모셔와. 그 다음에 마이클 킴이랑 제테우 코치님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사단을 만들려면 한 명 정도, 2-3억 정도 되는 본인의 수석 코치 한 명 데려오라 그래. 그 다음에 문도구 통역관 1억은 줘야지. 문도구 분석도 할 수 있는 통역관인데, 그럼 문도구를 분석 겸 통역관. 야, 이 팀 무섭다. 이야,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아니, 분석이랑 통역까지 하면 1억은 줘야지. 나는 분석관보다 통역관 하고 싶어. 이런 감독 오면. 왠지 알아요? 통역관을 해야지 내가 실제로 선수들을 가리킨다. 이런 통역이 있어. 어떤 통역이 있냐면, 그냥 감독님이 예를 들어 영어로 먼저 할게요. Hey, today we're gonna fucking press. When you get this ball, I want you to fucking press the ball. 막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가리켜줘. 근데 어떤 통역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감독이 말을 한 게 그 감정으로 이입이 안 되잖아. 그럼 선수들이 그 흥이 안 나고 그 텐션이 안 나. 근데 만약에 로베르토 마르티네가 Hey, in this situation, I want you to fucking pass the ball and I want you to fucking press, guys. 이렇게 하면 나는 바로, 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란 말이야. 난 바로 조지지. 그대로 나는 그냥 통역을 그냥 마르티네즈 걸 그대로 갖다 넣어버리지. 감정이입 되게끔 해버리지.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감독님이 팀토크 하는 거야. 알잖아, 르나르. Do you know take picture with fucking Messi? 나는 사우디 통역관 때문에 이겼다고 봐, 그 아르헨티나 경기. 왠지 알아요? 사우디 통역관이 르나르가 말하는 걸 똑같은 감정으로 얘기해. Hey, do you know take fucking picture with Messi? This is fucking World Cup 하는데 그 통역관이 이런다고 생각해봐. 아, 너네 메시랑 사진 찍고 싶니? 너네 이거 월드컵이야. 이렇게 통역하면 그 감정이입이 돼? 안 되지. 야, 씨발 새끼들아, 메시랑 사진 찍으러 왔어? 이거 월드컵이라고, 이 개새끼들아. 집중하라고, 집중. 야, 메시랑 사진 찍고 싶어? 메시랑 사진 찍으러 나가, 이 새끼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고는 아이씨, 저는 통역한 겁니다. 이러면 나 경험세 이거. 아이, 또 반발 못해요. 반발 안 하게끔 뒤에서 다 그만큼 공부 자료를 주잖아. 아이, 물론 욕을 할 때가 있고 욕을 안 할 때가 있지. 근데 예시를 든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Do you wanna fucking take picture with Messi? 이렇게 했을 때, 야, 씨발, 거기서 메시랑 사진 찍으러 왔어? 이거랑 메시랑 사진 찍으러 왔어? 이거랑은 이 감정이입이 하는 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비엘사를 추천한 것처럼 마르티네즈를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비엘사 감독이 와야 된다, 막 무조건 비엘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마르티네즈 감독님한테 그런 느낌은 아닌데, 46억? 경력 이런 감독? 그리고 이런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인 마르티네즈 매력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 축협 리스트에 올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고려해볼만하지 않나. 그리고 되게 문화를 이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마르티네즈 감독님 같은 경우엔 적응력이 굉장히 좋고요,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감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5-4-1로 쓴다 하면 누굴 써야 되냐? 예를 들어 다음 월드컵이라는 기준으로 할 때, 아니면 아시안컵이라는 기준으로 할 때, 만약에 마르티네즈가 온다, 나 누구 쓸 줄 알아? 김승규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김문환이 들어갈 거고, 아시안컵이라고 했을 때 김민재 들어갈 거고, 김영권 들어갈 거고. 왜냐면 알더웨이트 요 가운데 둔 거 보면서 여기 이렇게 넣고 김영권 넣고, 오른쪽에 나는 왠지 덴동거 3백 쓰는 거 보면 여기에다가 나는 정승현 쓸 것 같아. 정승현, 박진섭, 요 둘 중 하나 쓸 것 같아. 아니면 홍정호 선수가 이번 K리그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면은 요 셋 중에 한 명 데려올 것 같고, 왼쪽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진수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왠지 서령우 이런 선수 쓸 것 같아. 서령우나 이기재 쓸 것 같아.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황인범 들어갈 거고, 빗셀 느낌으로다가 아시안게임이니까 정우영 들어가겠죠. 그리고 왼쪽 윙에는 황희찬, 오른쪽에 손흥민, 그다음에 여기에 조규성. 아, 또 강인이 없어. 아, 또 욕먹었다 나. 좆됐다. 아, 또 에펜코리아 올라오겠다. 또 강진리 뺀다. 또 욕 나온다 이거. 아, 큰일 났다. 1등으로 교체하는 선수 이강인. 이렇게 하면 되지. 1등 교체 이강인, 2등 교체 이재성. 이렇게 봐야죠. 난 이게 맞다 봐. 만약에 감독님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뛸 것 같아.